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HTML, CSS 12번째 시간, CSS 속성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CSS 속성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글자와 관련된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폰트 패밀리, 폰트 서체를 결정짓는 곳이에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 폰트의 크기겠죠. 다음에 폰트 스타일, 폰트 웨이트, 라인 헤이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데코레이션, 포지션, 이런 글자와 관련된, 문자와 관련된 속성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어떠한 웹문서를 만들다 보면 이런 글자와 관련된 속성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글자와 관련된 CSS의 속성들을 잘 습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문서를 만들 때 훨씬 편리하게 웹문서를 제작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글꼴 및 폰트 사이즈 관련 속성을 살펴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글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글꼴 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글꼴을 이렇게 쭉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사용자 컴퓨터에 해당하는 글꼴이 없을 때는 디폴트로 사용되는 글꼴이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div로 해서 div 뭐 800픽셀의 마진 값 주고 패딩 값 줬는데, 자, div가 이것도 div입니다. 그래서 div의 첫 번째 구조 선택자를 이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선택을 해서 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폰트 패밀리가 프랭클린 고딩 미디움, 아리안 에로우, 그 다음에 아리얼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이게 서체가 이 서체를 쓰고 이 서체를 쓰고 이 서체를 여러 개 지정했죠. 여러 개 지정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첫 번째 나온 서체를 사용하기를 원해요. 근데 모든 사용자가 해당 폰트가 내가 개발하고 있는 컴퓨터 PC상에는 이 프랭클린 고딩 미디움이라는 서체가 있지만 다른 곳에는 없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웹문서를 다른 PC에서 보는데 그 PC에는 해당 문서 그 폰트가 없어요. 없을 때는 이 다음 거를 사용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 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없죠. 그래도 없으면 뭐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폴트 서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밖에 없고, 세 번째는 이제 폰트 사이즈까지 줬어요. 폰트 사이즈 32픽셀 정도 줬고요. 다음에 네 번째 폰트 사이즈 2.0, 2.0은 뭐라고요? 1.0이 디폴트 사이즈라고 했습니다. 기본 사이즈에서 2.0이니까 두 배 더 커진 거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제를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먼저 div 4개가 4덩어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폰트만 바꾸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div 태그 선택자를 이용해서 공통적인 내용, 위드는 800이고 마진은 0이고요. 다음에 패딩은 20픽셀이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줬습니다. 그러면 4개의 덩어리에 다 같이 들어간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 선택자를 이용해서 첫 번째 녀석에는 폰트 패밀리, 폰트의 폰트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폰트를 사용해 달래요. 첫 번째 폰트가 없으면 두 번째, 두 번째도 없으면 세 번째, 세 번째도 없으면 네 번째 폰트를 사용하는데 이마저도 없으면 디폴트 서체가 사용되고요. 저는 지금 이 폰트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폰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덩어리는 이런 서체, 세 번째는 이런 서체를 쓰는데 폰트 사이즈를 32픽셀로 해달래요. 그래서 좀 크게 표현이 됐죠. 다음에 네 번째는 폰트 사이즈를 2.0으로 줬습니다. 자, 그래서 폰트 종류와 폰트 사이즈는 여러분이 폰트 패밀리와 폰트 사이즈 속성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폰트 스타일, 폰트 웨이트, 라인 하이트 속성을 알아보는데, 폰트 스타일은 이탈릭 이런 거예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볼드체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라인 헤이트는 행 간격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네. 자, 요거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덩어리는 뭐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덩어리 모든 div 태그에 폰트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죠. 어떻게? 이탈릭으로. 자, 요거 말고도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탈릭, 노멀도 있고요. 그래서 이탈릭을 쓸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첫 번째 태그에는 아무것도 선언만 해놓고 뭐 이렇게 값을 안 주고 있네요. 자, 두 번째는 폰트 웨이트예요. 이거는 볼드체 두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태그에 이탈릭 되기 때문에 다 전체가 이탈릭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로 이렇게 600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볼드 두껍게 하는 요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자, 세 번째는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주고 라인 헤이트 50, 행 간격을 50으로 하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근데 뒤에다 가면 예제가 다시 나올 텐데요. 라인 헤이트 행 간격을 조정하는 거죠. 자, 근데 라인 헤이트를 이런 용도로 쓰지만 다른 용도로도 쓰입니다. 다른 용도 쓰이는 거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div 태그가 있어요. div 태그가 있고 여기에 말해서 자, 버튼이라는 글자를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먼저 div 그 태그 선택자를 이용해서 div 태그 선택자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록 하는데, 자, 위드를 제가 한 300 정도 줄게요. 300 픽셀. 그 다음에 높이를 3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색을 줄까요? 네, 보기 좋게 금방 눈에 띄게 빨간색을 주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컬러도 화이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방금 배웠던 웨이트를 볼드로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좀 내려서 볼게요. 자, 여기서 이 글자를 가운데 정렬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 속성으로 이용해서 센터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돼요. 근데 이렇게 수평 구조에서 가운데 정렬은 센터 얼라인을 주면 되는데 불행하게도 요 세로 측에 대한 버티컬에 대한 가로 정렬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라인 헤이트를 줍니다. 라인 헤이트 값을 이 높이가 300이죠. 300하고 똑같은 값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높이가 300인데 라인 헤이트 값을 300을 줬어요. 그럼 300 행 간격이 300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디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폰트 사이즈 또 여러분이 뭐 한 4 정도 크게 늘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 정렬은 텍스트 얼라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세로 중앙 정렬을 할 때는 높이와 라인 헤이트 값을 같은 수치로 주면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 및 요거 보시면 이거는 이게 방금 알아봤던 라인 헤이트를 이용해서 메뉴 요 한 덩어리의 가운데에 정렬을 시킨 거죠. 자,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이건가요?
예, 이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div id가 내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div로 싸고 있고요. 다음에 그 안에 메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비 가운데 정렬 시킨 거죠. 그래서 마진 0을 줘가지고 0 오토를 줘서 가운데 정렬 시켰겠죠. 다음에 외곽에 선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보도를 준 거고요. 다음에 div를 박스, 아니, 블럭 형태의 이런 div를 옆으로 나열을 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플로트, 레프트를 준 거고요. 얘를 주기 위해서는 얘를 감싸고 있는 상위, 위쪽에 있는 태그에 오버플로우를 히든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옆으로 나열했어요. 그리고 위드가 150, 높이가 100이래요. 이때 라인 헤이트 값을 똑같이 헤이트 값하고 똑같이 높이하고 똑같은 값을 100을 주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 위아래에서 가운데 정렬 시킬 수 있고요. 가로 가운데 정렬은 어떻게 시켜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면 되겠고요. 폰트 사이즈 준 거고, 다음에 위쪽에도 선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도 선이 하나 있죠. 그래서 보더 탑 다음에 보더 바텀을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진 5픽셀 줬네요. 이렇게 줬고, 다음에 A 태그가 걸려 있어요. 거기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시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A 링크, 하이퍼 링크가 걸려 있는 거는 이렇게 언더라인이 쳐져요. 근데 보기 싫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방식이 A 태그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주지 않겠다. 다음에 컬러도 이렇게 기본적인 색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컬러도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주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메뉴를 만들 때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새 문서 하나 열어서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로 할까요? 예. 자, 먼저 div 태그를 주고요. 얘를 id를 내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v 태그 A. 자, 하이퍼링크 걸려 있겠죠. 다섯 개인가요? 네, 다섯 개. 다음에 2, 3, 4, 5. 자,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에서 보면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냥 리스트 형태예요. 자, 여기서 자, 에스타릭하고 마진, 자, 스타일 주고, 자, 전체 선택자부터 먼저 좀 줄게요. 마진을 갖다가 0을 주도록 하고 패딩을 똑같이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확인해 보면 이제 붙겠고요. 자, 다음에 이항 주는 거 A 태그 주고 들어갈까요? 자, A 태그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폰트 컬러도 진한 검정색으로 그냥 표시를 할게요. 네. 폰트 웨이트까지 한번 줘볼까요? 볼드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퍼링크 걸린 태그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다 옆으로 진열돼야 되겠죠. 그래서 div 태그 선택자 이용해서 div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 줄게요. 이제 자, 먼저 플롯을 갖다가 레프트로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샵 내비 여기다가 오버플로어를 hi 히든으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비에 해당되는 div 후손 선택자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줘서 옆으로 붙게 만들어 놓고요. 자, 다음에 얘를 아까 결과물 보면 가운데 정렬이 됐죠. 브라우저에 가운데 정렬이 됐죠. 그래서 얘를 위드 값과 헤이트 값으로 조정을 할게요. 자, 위드 값은 몇을 줄까요? 한 800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한 200 정도 줄까요?
그 다음에 마진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정렬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가시적으로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보도 값을 좀 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편하게 이 정도 사이즈란 거 감이 오시겠죠. 자, 여기서 div 요것도 좀 줄게요. 자, 위드를 800에 5개니까 하나에 150 정도로 줄까요? 150 픽셀. 그 다음에 높이를 200.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라인 히트를 똑같이 높이하고 똑같이 200 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정렬 가운데 하기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를 주도록 할게요. 자, 좀 내용이 기니까 조금 행을 내놓을까요? 자, 다음에 가시적으로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더 값을 주는데 1픽셀 보더 탑만 줄까요? 결과물에서 탑만 줬죠. 탑 1픽셀 솔리드 색상 정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더 바텀도 줄게요. 요거만 바텀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결과물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가운데 정렬된 거는 라인 헤이트 값하고 헤이트 값하고 같으니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진을 좀 줄게요. 이 녀석은 선이 딱 달라붙어 보면 마진 탑 이렇게 마진 줄까요? 0000. 자, 위쪽 10픽셀 정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1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한 170 정도로 조금 낮출게요. 다 그럼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div 사이에 요것도 조금 띄울게요. 5픽셀? 3픽셀만 띄울까요? 그러면 구분되어 보이겠죠? 구분되어 보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정렬시키는 방법 어떻게 해요? 하이트 높이 값하고 다음에 라인 하이트 값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정렬을 보기 좋게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요. 자, 텍스트 얼라인 방금 했죠? 어떻게 글자 가운데 넣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언더라인을 주느냐 언더라인을 빼느냐 그 선택이죠. 자, 요런 걸 뭐 HTML 문서 가지고 요거 글이죠. 편지죠, 편지. 모든 멤버에게 HTML5 CSS 이거 3죠, 3 스터디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from SAV로부터 자, 이런 편지 문서를 레이아웃 잡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예제를 꺼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해서 브라우저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죠. 자,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기도 할 거예요. 자, 먼저 div 태그로 가운데 정렬을 주기 위해서 div 태그로 크게 잡았습니다. 다음에 p 태그를 썼어요. HTML5 CS3 도큐멘트 HTML CS 도큐멘트 들어갔고요. 자, 다음에 누구누구의 모든 멤버에게 HTML5 CSS3죠. study is very easy라고 해서 글 썼고요. from FROM이죠. from SBA 그렇습니다. 자, 편지를 쓸 때 누구누구에게 쓸 때는 여기 앞에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는 우측에 들어가고요. 여기 뭐 디어라고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본문 내용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짧게 그냥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더 많은 내용들이 쭉 나올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p 태그를 이용해서 쭉 나열을 했고요. 단지 나열을 했고 여기 보면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돼 있고 HR 태그가 들어갔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렬되지 않은 거 갖다가 CSS 스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편지 스타일로 레이아웃을 잡아야 되겠죠. 자, 하나씩 봅니다. 자, 먼저 div는 가로 사이즈가 800이래요. 그 다음에 마진 0 오토를 줬습니다. 다음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고요. 보도는 1픽셀의 솔리드
회색을 줬고요. 패딩은 10픽셀, 박싱 사이즈는 보더 박스. 박싱 사이즈 우리 했었죠. 지난 시간인가 했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보도를 안쪽으로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시켰습니다. 자, 다음에 div의 p 태그에서 첫 번째 차일드, 두 번째 차일드, 네 번째 차일드, 여섯 번째 차일드, 여섯 번째 차일드의 후손 태그 중에 a 태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봅니다. 먼저 div의 후손 태그 p 태그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있는 녀석을 선택한 겁니다. 첫 번째 있는 녀석이 뭐냐면 HTML5, CSS3 도큐멘트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선택해서 요 부분의 선택은 속성은 뭘 줬냐면 일단 폰트 사이즈는 2배 키웠대요. 그죠? 키우신 거 보이실 겁니다. 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줬대요. 가운데 정렬시켰고요. 자, 다음에 높이는 100픽셀이래요. 그래서 높이가 100픽셀 적용된 거고요. 라인 헤이트 100픽셀이래요. 그래서 가운데 세로 축도 가운데 정렬시켰습니다.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언더라인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 보이시죠? 언더라인 준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양식은 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p태그입니다. 두 번째 p태그는 to all member 얘겠죠? 여기죠.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녀석은 사이즈, 폰트 사이즈는 1.2래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했고요.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왼쪽에 붙어야 된대요. 그래서 왼쪽 레프트를 줘서 왼쪽에 붙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없네요. 세 번째는 그냥 노멀하게 쭉 가요. 그래서 본문 내용 쭉 들어갈 수 있겠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폰트 사이즈를 1.2로 해서 텍스트 얼라인 어디 이번에는 라이트 오른쪽에 붙였습니다. 되시겠죠? 자, 다음에 R로 줄을 한 줄 그어놨고요. 다음에 여섯 번째가 얘입니다. 얘는 높이가 50에 라인 헤이트가 50 가운데 정렬 시킨 거고요. 폰트 사이즈 1.5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래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 시켰고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네요. 그리고 타겟 우리 HTML 할 때 저기 언더바 블랭크는 어떻게 된다고요? 클릭을 하면 새 창에서 이렇게 링크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한번 이런 문서는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포지션 속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div 태그가 있는데 div 태그 중에 포지션 속성 중 absolute 속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div가 100에 어퍼이스가 0.7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div는 다 이렇게 100에 0.7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일드는 빨간색이래요. 첫 번째 얘입니다. 빨간색을 갖고 있고 포지션이 absolute고 탑 레프트가 00이래요. 그러면 absolute는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좌상단 브라우저의 좌상단에 이렇게 붙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좌표값 0,0에 자, 두 번째는 그린색 이건 얘입니다. 얘는 포지션이 absolute고 그 다음에 탑이 50 위에서 50픽셀 떨어진 거고요. 다음에 레프트 50이래요. 왼쪽에서부터 또 레프트 50만큼 떨어진 위치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포지션은 태그의 요소의 위치를 설정해 주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absolute는 그 중에서도 absolute 값은 뭐라고요? 절대적인 위치. 그래서 absolute를 주고 나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탑 레프트 또는 라이트 또는 바텀의 위치 값을 사용자가 직접 정해 주곤 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이번에는 탑과 레프트가 100이래요. 100. 그래서 100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위치한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에 랩이 있고 랩 컨텐츠인데 아마 랩은 이거 노란색 얘가 랩일 거고요. 이따 소스 보면 알겠죠. 다음에 랩에 있는 컨텐츠는 얘일 겁니다. 자, 이 녀석들은 보면 300픽셀에 300픽셀이에요. 그래서 가로가 300, 세로가 300이고요. 다음에 포지션 absolute인데 탑에서 300, 레프트 300이래요. 여기가 300 떨어진 거고 이만큼 또 300 떨어진 위치에 있는 거고요. 백그라운드 옐로우, 그 다음에 어퍼시티는 1.0 그냥 불투명하게 처리한 거예요. 여기서 이걸 처리 안 하면 위쪽에 모든 div의 어퍼시티가 0.7이죠. 그래서 여기서 0.7 적용돼서 조금 투명하게 되는데 그냥 1.0으로 다시 원복시켜 놓은 거죠. 다음에 랩의 컨텐츠 항목에 대해서는 위드가 100이고요. 높이가 100입니다. 그래서 요거 100에 100 준 거고요. 다음에 포지션 absolute 절대적인 위치인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자 보세요.
탑에 100에 레프트 100이죠. 아이고 지워졌네요. 자 이걸 좀 지울게요.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탑에 100이고 레프트가 100이죠. 그럼 100이면 요정도 위치겠죠. 요정도. 아까 하나 둘 세 번째 차일드 얘 보면 얘가 탑에 100 레프트 100이었으니까 얘랑 똑같은 위치에 놓여야 되겠죠. 누가? 이 빨간색 사각형 얘가. 근데 생뚱맞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가 300이니까 300에서 좀 더 가죠. 한 400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앱솔루트를 주면 앱솔루트는 절대적인 위치라고 했어요. 근데 절대적인 위치의 기준점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브라우저 내에서 첫 번째에 있는 차일드 얘나 이 녀석이나 이 녀석 즉 빨간색, 그린색, 파란색 얘네들은 얘를 감싸고 있는 태그가 바로 이 브라우저예요. 그죠? 그럴 때는 브라우저의 좌표, 좌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탑과 레프트가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 녀석 빨간색 이 녀석처럼 바깥쪽에 어떠한 다른 태그가 하나 감싸고 있어요. 랩이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나를 직접 감싸고 있는 그 태그의 좌상단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어디에요? 탑 100, 레프트 100이죠. 그러니까 탑 100, 레프트 100 위에서 100, 왼쪽에서 100픽셀 이 점에 위치를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소스로 한번 볼게요. 12-4 12-4번 x1 예,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div 3개 있어요. 이 3개가 뭐냐면 하나, 둘, 셋 얘네들이고요. 그 다음에 랩으로 감싸고 있죠.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감싼 녀석 좌상단이 여기가 0,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100, 100 떨어져 갖고 그죠? 100, 100 떨어져서 빨간 게 위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랩의 위치를 여기를 200으로 그래서 200은 좀 보기가 좀 그렇고 100, 200, 200으로 해볼까요? 자, 200으로 바꿨어요. 그럼 같이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는 노란색 원에 빨간색 사각형은 노란색 원에 계속 종속해서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포지션의 어떤 속성? 앱솔루트 절대값 속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지션 속성 중 픽스드라는 속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픽스드는 딱 고정되는 거예요. 고정이 돼서 보시면 자, 보시면 아까하고 별반 차이 없어 보여요. 단지 첫 번째는 빨간색 사각형에만 픽스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앱솔루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직접 보시면 금방 차이점, 앱솔루트하고 픽스드하고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14-2번 됐죠? 자, 첫 번째 차일드에는 픽스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앱솔루트 되어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보면 자, 이런 화면인데요. 자, 이 녀석은 빨간색은 픽스, 다음에 그린색과 파란색은 앱솔루트로 50픽셀, 100픽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노란색 어떻게 됐어요? 포지션이 픽스드고, 다음에 얘는 포지션이 앱솔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별로 우리가 못 느껴요. 차이점을. 아까 이거나 앱솔루트로 다 준거나 픽스드로 바꾼거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브라우저를 제가 조금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스크롤을 좀 움직여볼게요. 움직이면 어때요? 빨간색은 움직이지 않죠? 그린색하고 어떤 거 파란색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이에요. 아까 여기서는 앱솔루트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클릭 이렇게 하면은 쭉 움직여요. 다 같이. 그죠? 하지만 픽스드를 줬기 때문에 픽스드는 화면상에 항상 브라우저를 따라가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화면상에 항상 그 위치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픽스드 때문에 빨간색은 전혀 움직임이 없고 나머지 앱솔루트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란색도 픽스드였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도 이렇게 하면은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아요. 아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도 전혀 노란색은 보여질 수가 없겠고요. 앱솔루트를 하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스크롤바 생기고요. 여기서
노란색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픽스드는 화면이 스크롤돼서 움직이더라도 보인다,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앱솔루트는 화면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 라고, 여러분이 스크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픽스드하고 포지션의 속성 정확하게 잘 알아두세요. 다음에 스태틱이 있어요. 또 자, 스태틱, 포지션에서 스태틱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그 포지션 디폴트의 값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iv는 블럭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 형태로 층층이 나열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포지션 값을 주지 않으면 그 값이 기본적으로 스태틱입니다. 그래서 스태틱을 줬어요. 그리고 타임 0을 주고 레프트를 0인데 이게 의미가 없겠죠. 이제 그러면 포지션 스태틱이 들어간 거고, 여기 포지션 스태틱이 들어가고 50픽셀 50픽셀 이렇게 줬다 하더라도 그린인데 이 그린색 사각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이 그대로 블럭 형태로 기본적으로 쌓아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면 포지션 압솔루트 있죠. 100에 100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0에 가로 100 세로 100 떨어진 위치에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은 우리가 그냥 입력을 안 해주면, 포지션 값을 주지 않으면, 속성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디폴트로 스태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렐러티브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렐러티브는 뭐냐면, 자, 레드가 있고요. 레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 100에 100에 다음에 옐로우가 있고 그린이 있고 블루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옐로우 렐러티브에서 탑 100 레프트 100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렐러티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 위쪽에 있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부터 위에서 100 레프트 100이죠. 그래서 위에서 100 레프트 왼쪽에서 100이 떨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 그린하고 블루가 있죠. 그죠? 이거는 옐로우 안에 있어요. 안에 있기 때문에 렐러티브하고 탑 0 레프트 100 이걸 준 것을 의해서 이렇게 위치가 정해집니다. 자, 이거는 코드를 보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서 코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4의 4번이죠. 자, 보시면 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드가 바깥쪽에 하나 떨어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린과 블루가 있는데,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자, 이런 결과죠. 자, 먼저 레드 같은 경우에는 100픽셀 100픽셀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에 있고요. 다음에 옐로우 바깥쪽에 커다란 사각형이죠. 자, 옐로우는 400픽셀에 400픽셀이래요. 그래서 커다랗게 400픽셀을 잡았는데 얘가 렐러티브예요. 포지션이 렐러티브예요. 그래서 100에 100픽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하고 관계가 있어서 빨간색으로부터 100을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옐로우가 있습니다. 옐로우는 가로가 400이고 높이가 400이에요. 그러면 원래 위치로 따지면 이 노란색 여기 꼭지점, 여기가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 얘 바로 밑에 있는 거니까, 빨간색 밑에 있는 거니까 어디예요? 여기 위치에 되겠죠. 여기서부터 400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위치해 있을 녀석이 렐러티브에서 100픽셀 100픽셀 떨어져요. 여기에서 100 오고요. 또 여기서 100을 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400이 주어져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다음에 옐로우 안에 있는 그린입니다. 자, 그린하고 블루가 포지션 값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쌓이고 여기에 들어가고 또 여기 밑에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가겠죠. 자, 근데 먼저 그린부터 봅니다. 자, 그린은 포지션이 렐러티브고 탑이 0이고 레프트가 100이래요. 원래 여기 위치해 있어야 될 초록색이 탑 0, 그러니까 그대로 있겠죠. 위에서는 그대로 있고요. 레프트만 100 떨어진대요. 그래서 레프트 100 이동돼 있고요. 자, 다음에 파란색도 봅니다. 파란색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가 여기겠죠. 여기서 렐러티브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어떻게 떨어져요? 탑이 100이래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탑 100 떨어졌고요. 다음에 레프트 100이래요.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100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위치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렐러티브는 원래 내가 있던 자리에서 탑과 레프트 또는 라이트와 바텀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이동시켜 놓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를 알아봤는데, 스태틱은 기본적으로 포지션 값을 안 줬을 때 디폴트 값이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다음에 어떤 게 있죠? 픽스드, 브라우저가 움직여도 실제로 그 위치에 그대로 항상 고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앱솔루트는 탑하고 레프트, 바텀, 라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좌표값을 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렐러티브는 상대적인,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탑과 레프트, 바텀과 라이트를 이용해서 좌표 객체를 태그를 이동시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렐러티브와 앱솔루트의 혼합인데요. 자, 이것도 소스를 보고 마지막인가? 예, 소스를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스를 보고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보고 결과물을 볼게요. 결과물을 보면 네, 이렇게 나오죠. 자, 구조를 보니까 처음에 div 태그로 컨테이너가 있어요. 컨테이너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div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또 한 덩어리 있는데 위쪽에 헤더가 있고요. 다음에 아래쪽에 푸터가 있습니다. 헤더하고 푸터 있고요. 그 다음에 랩으로 감싸서 안에 div가 컨텐츠 1과 컨텐츠 2가 있습니다. 자, 스타일을 보니까 컨테인 먼저 감싸고 있는 거죠. 맨 외곽에 있는 녀석. 그 녀석은 800픽셀에 중앙 정렬을 하기 위해서 마진 0 오토를 줬고요. 다음에 보더를 1픽셀을 줬습니다. 자, 헤더, 그 안쪽에 첫 번째 있는 헤더는 높이를 50픽셀에 백그라운드 줬고요. 자, 푸터까지 알아보고 갈까요? 푸터도 별반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랩부터 시작해서 컨텐츠 1, 2겠죠. 자, 랩은 높이가 200이래요. 요 높이가 200인 거고요. 다음에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줬습니다. 자, 컨텐츠 1번이 있고 컨텐츠 2번이 있는데, 여기서 Z 인덱스 요건 뭐냐면 컨텐츠 1번이 먼저 나오고 컨텐츠 2번이 나중에 나왔죠. 여기 보면 컨텐츠 1번이 나오고 2번이 나왔죠. 그러면 이 노란색이 빨간색을 덮어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깊이 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10이에요. 그러면 얘가 더 위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 상단으로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지션은 앱솔루트예요. 컨텐츠 1이. 그러면 앱솔루트니까 10픽셀 10픽셀 떨어져서 이쪽에 위치할 수가 있겠고요. 10픽셀 10픽셀. 다음에 컨텐츠 2는 탑에서 50, 레프트 50이에요. 그래서 위쪽에서 50, 왼쪽에서 50 떨어져서 이렇게 위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장표를 보면 렐러티브와 앱솔루트의 혼합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자, 보면 랩은 컨텐츠 1, 2를 감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랩이 컨텐츠 1, 2를 감싸고 있어요. 근데 컨텐츠 1, 2의 안쪽에 있는 태그에 이렇게 앱솔루트를 줄 때는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태그는 포지션이 렐러티브여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로부터 해당 그 탑하고 레프트를 정확하게 좌표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즉, 이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해서 레프트하고 탑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랩 안에서 조정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밖에 감싸고 있는 태그의 포지션에 렐러티브를 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시고, 항상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외우시고 쓰면 돼요. 안쪽 요소에 앱솔루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바깥쪽 요소에는 렐러티브를 준다 라고 암기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했던 내용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포지션 속성, 텍스트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 패밀리, 글자의 폰트의 종류, 폰트의 크기, 폰트의 스타일, 폰트의 두께, 그 다음에 라인헤트 이용해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 이렇게 어떠한 태그가 있을 때 요 세로축 중앙에 여기에 가운데 정렬시키는 방법, 높이와 라인헤이트의 값을
일치시키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 여러분이 포인트로 잘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텍스트 얼라인과 텍스트 데코레이션 이것도 별 문제 없는데, 포지션에 와서 포지션의 네 가지 스태틱, 앱솔루트, 픽스드, 렐러티브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세요. 조금 어렵고 처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알아본 앱솔루트와 렐러티브의 관계, 안쪽에 이렇게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해서 주면, 절대적인 위치를 주면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바깥쪽에 있는 태그에다가 뭘 줘야 된다? 렐러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CSS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